자, 일단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지. 일단은 광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광원. 자,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을 우리가 프리즘, 윤광 또는 프리즘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두 번 굴절하고 이 두 번 굴절한 빛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뉴턴이에요. 맨 위에로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프리즘에다가 자연광원, 백색광이라고 하는 자연광원을 통과시키면 이 부분을 잘라서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죠?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색깔이 한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된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이걸 우리가 이 무지개처럼 쭉 세 개 연속되어 있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필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림 보면 되죠, 그렇지? 거기 보면 첫 번째 그림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오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분광기를 동일하게 광원 사이에 설치해두고 여기에 뭘 하나 추가하냐면 여기에 저온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관을 하나 가운데 설치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온도가 낮은 저온의 수소기체.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빛이 다시 통과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온 빛이 통과해서 이렇게 두 번 굴절해서 스펙트럼을 이제 구성을 할 건데, 그럼 요걸 갖다 잘라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랑 매우 흡사하게 나와. 근데 일부 구간이 사라집니다. 여기가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이렇게. 몇 개가 없어져. 누가 이렇게 이제 빼먹은 것처럼 일부 선이 사라져서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흡수선, 줄여서 흡수선이라고 하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잘 봐.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어떤 차이가 있지? 수소기체. 광원과 그 프리즘 사이에 수소기체를 넣느냐 뺐느냐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 논리적으로 추론해 봅시다. 범인은 누구야? 여기 선이 멀쩡하게 나오다가 여기 선이 사라진 건 누구야? 여기 있는 4개의 줄을 먹어치운 건 누구냐고? 수소기체라고.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 넣었더니만 여기 선이 사라졌대. 그럼 여기 선을 먹어버린 범인은 누구야? 훔쳐간 범인은 얘라고. 수소기체라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또 잘 봐. 또 동일하게 이제 프리즘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 수소기체를 계속 가열을 해요. 가열해서 고온의 수소기체를 갖다 놓으면 이 고온의 수소기체에서 빛이 방출하고, 그럼 그 방출된 빛을 다시 분광기를 통해 프리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요. 여기를 잘라서 봤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사라졌던 빛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은 걸 이제 드디어 범인이 자백을 하고 토해낸 거죠. 훔쳐갔던 고 영역의 가시광선 영역의 이 빛을 그대로 방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방출 스펙트럼이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 편의상 우리가 선 스펙트럼.
잘 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 두 가지 결과가 뭘 의미하냐면, 이 빛을 전자가 흡수한다는 거. 그리고 전자가 그 빛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화라는 표현을 써요. 양자화라는 개념이 에너지가 불연속성을 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잘 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 이거였어요.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요, 얘가 행성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원 운동을 해요. 그럼 원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 이론에서 이제 3단원에서 배우는데, 전자기파 이론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 운동하죠. 전자가 가속 운동하면 전자기파 빛을 방출합니다. 원 운동은 대표적인 가속 운동이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원 운동하는 과정에서 뭘 방출해? 빛 에너지를 방출할 거라고. 전자기파를 방출할 거야. 그럼 얘가 원 운동을 통해서 방출하는 빛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와야 돼?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 근데 실제는 어떻게 나와? 선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기죠. 심지어, 자, 잘 봐. 여기가 원자 핵이고 전자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20R이죠. 그러면 전기력 F는 K, R 제곱분의 전자니까 2, 얘는 플러스 2, 양성자는 플러스 2, 전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2제곱이 되지. 전화량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봐, 얘가 만약에 지구예요. 질량이 M인 지구. 그 다음에 여기서 질량이 스몰 M인 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할까?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스몰 R일 때 만율력 F가 어떻게 되죠?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 만율력이라는 중력이 뭘 만들어내? 만약에 이거 R을 갖다가 높이라고 바꿔볼까? 높이? R을 높이 H로 한다면 이게 결국 뭘? 포텐셜 에너지 EP MGH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만드는 거라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을 우리가 보통 편의상 중력이라고, 지구의 중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질문.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는 인력이 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다 동일하게 이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전기력, 쿨롱의 힘, 전기력이 뭘 만들어? 양성자가 전자에게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줘. 그럼 질문. 여기서 전자가 양성자로부터 가질 수 있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비해? 포텐셜 에너지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둘 사이 거리 20R에 비례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이에 비례하듯이, 높이 20H에 비례하듯이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도 둘 사이의 거리 또는 반지름 20R에 비례한다. 그러면 봐. 포텐셜 에너지가 20R에 비교하는데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해?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변하죠. 그치? 근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방출하고 그럼 연속 스펙트럼을 형태로 빛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그래서 방출한 빛 에너지만큼 뭐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계속 궤도가 준단 말이지. 그럼 빛을 방출한 만큼 궤도가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듯이 전자는 가속도 운동하면서 빛 에너지, 전자기파를 만들어내고, 그럼 여기서 감소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만큼 뭐 빛이 방출하는 거야. 얘는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빛을 방출하면 계속 궤도가 줄어. 그럼 어떻게 돼? 양성자랑 충돌하겠지. 그럼 원자에 얘가 충돌하면 뭐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큰 안정성 문제, 안정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안정성 무게를 러더퍼드 모형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생각해봐. 원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야. 자, 질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죠. 그렇지? 세포도 뭘로 돼 있어? 원자로 구성돼 있지. 그러니까 사람 세포도 결국은 생명체도 세포로 구성돼 있고 굉장히 안정하다. 야, 예를 들어서 새로 이제 계약을 했어. 새 학년이 돼서 올라갔어. 이제 학교에 가는데 옆에 친구를 하겠어. 친구 안녕. 그래, 너 어서 왔니? 나 어서 왔어. 너 몇 반이냐면 몇 반이었어. 이렇게
소개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갑자기 얘가 붕괴가 돼. 말이 돼? 러더포드 모형대로라면 누가 갑자기 타노스가 튕긴 것처럼 붕괴돼 사라질지 모른단 말이죠.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세임이 아주 돈을 엄청 열심히 모아서 굉장히 최신 전자기기를 샀어.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붕괴돼. 말도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자는 매우 안정적이잖아. 근데 러더퍼드의 생각대로라면 원자들은 매우 불안정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러더퍼드 모형을 설명할 수 없단 말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러더퍼드의 문제점을 보호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렇게 양성자가 있고 전자는요 양자화된 불연속적인 전자 궤도를 가지고 있다. 무한대. 그리고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정수 매듭이야. N1이라고 하고요. N2, N3, N4, 점점점 N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각 층에 있을 때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루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현재 교과서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 있어. 원래 아인슈타인의 초기 양자설을 설명을 하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서가 약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가벼운 설명을 할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궤도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고 가만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층으로 올라갈 때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은 전자는 정해진 궤도에서만 안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건물처럼 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라고 해보죠. 선생님 이 건물주야. 좋겠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건물주라고 이 건물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나요? 내가 건물주니까 나는 1.5층, 2.7층, 5.9층, 4.8층에 존재할 수 있어? 내가 건물주라도 나는 어디서만 안정할 수 있어.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정해진 영역에서만 정확하게 안정할 수 있지, 그치? 일정한 층 간격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안정하게. 마찬가지로 전자도 층이라고 생각해. 1층, 2층, 3층, 4층에서 정해진 층에서만 안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중간에 머무를 수 있나요? 네, 선생님이 건물주랑 1.1층과 2층 사이 중간에 점프돼서 이 사이에 머무를 수 있어? 못하죠. 그런 것처럼 전자도 각 층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데 선생님도 1층에서 2층에서 3층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머무를 수 없다는 얘기야. 계단 중간에 있으면 되죠. 이건 무시합시다. 우리 완벽하게 L배를 통해서만 이동하고 L배는 중간에서 각 층에서만 멈추고 중간 층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가정하죠. 야, 엘리베이터가 중간에서 멈추고 타보잖아, 그렇지? 그렇죠. 폐쇄공포증에서는 큰일 나죠. 호흡 바빠지고 막 땀 흘리고 막 119 부르고 난리 나잖아. 자, 결론은 그래서 전자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층에서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각 층을 왔다 갔다 할 때 선생님 뭘 타? 엘리베이터를 타겠지.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엘리베이터가 나에게 일을 해줄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그렇지? 대신 전자는 엘리베이터 대신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빛을 흡수해서 빛이 엘리베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빛을 흡수하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올 땐 그 빛을 다시 방출합니다. 잘 봐. 여기가 전자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양성자가 있고 여기를 N1 아니다. 이렇게 해보죠. 여기를 EN이라고 하고 EM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갈 때는 빛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가 다시 내려올 때는 그만큼의 빛을 다시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 빛을 흡수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빛을 다시 방출할 때는 어떻게?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둘의 위치가 안 변한단 말이지. 색깔이나 개수나 위치가 항상 흡수하는 거나 방출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저 스펙트럼의 결과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정해진 층을 왔다 갔다 할 때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그럼 봐봐, 이제 얘가
층이 몇 개 더 있겠죠. 그럼 여기로 올라갈 때는 빛의 이런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감이 오십니까? 자, 다시. 그래서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 다시. 자, 전자는 정해진 안정할 수 있는 궤도가 있고 이 궤도에서 다음 궤도나 그 다음 궤도로 올라갈 때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고 올라갔던 애가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서 내려오면 그 흡수했던 빛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출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정수배로 양자화된 궤도를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러니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치명적인 문제점 안정성 문제도 정해진 궤도에서는 안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해결이 되고 또 각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니까 이렇게 당연히 스펙트럼이 연속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자의 스펙트럼은 다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소는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헬륨은 또 이제 개수와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자마다 저 스펙트럼이 달라. 이거 이제 통합과학이나 지구과학에서 배워요. 저 스펙트럼 또는 흡수선은 뭐 그 원소의 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리튬이랑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색이 뭐죠? 붉은색이죠. 그럼 둘 다 붉은 계열이잖아. 어떻게 구분해?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다른 원소라는 게 판단이 선단 말이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각 원소의 고유 성질인 거야.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지문이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원소도 다 지문처럼 스펙트럼으로 그 원소가 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수소 원자 원자번호 1번이야. 그럼 양성대 하나에 전자 하나 붙어 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전자가 안정하게 머무를 수 있는 궤도는 불연속적으로 무한대의 개수가 존재하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걸 이제 수많은 양자 역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 알아냅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양자화된 에너지 순위를 이렇게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로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만 이제 마이너스가 음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만.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13.6은 어차피 상수야, 상수. 그래서 이제 n1일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n2일 때는 4분의 13.6, n3일 때 에너지는 9분의 13.6. 이때 이 n을 뭐라고 하죠? 주양자수, 줄여서 양자수. 물리학 원에서는 양자수보다는 에너지 준이라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 위치에서 에너지 준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에너지 준. 자, 요거 이따 적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빛 입자 에너지라고 해서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빛 입자 한 개는 플랑크 상수와 빛의 진동수의 곱으로 또는 빛의 파장과 플랑크 상수 곱하기 광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걸 빛 입자 한 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광자 에너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3단원에서 다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써드리면 얘는 빛 입자, 광자. 빛이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둘 다. 상대성 이라면서 가볍게 얘기했죠. 빛은 입자이면 파동이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 아인슈타인 그걸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자일까 파동일까 고민할 때 딱 나타나서 둘 다 하고 노벨상을 받았다. 빛은 실제로 입자이면 파동입니다. 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입자일 때는 이렇게 에너지는 입자성을 띠더라. 그래서 빛 입자 한 개 에너지를 이렇게 H는 뭐라고 하죠? 플랑크 상수. H는 이제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플랑크 상수. F는 그 빛의 진동수. 이거는 그 빛의 이걸 람다라고 있고 파장이라고 파장. C는 알죠? 상대성 이론에서 했잖아. 광속불변의 그 C, 광속. 진공중 광속. 얘를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N에 있던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이제 원자핵이 여기 있을 거고 양성자가 여기 있을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이 M인 곳에 있던 전자가 있었어.
여기 있던 전자가 이 M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빛을 방출한다고요. 빛을 방출하고 이 빛 에너지를 HF로 또는 람다분의 H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에너지와 여기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10줄이야.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8줄이야.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2줄이죠.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2줄로 변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만큼 빛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요걸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N에서 EM 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뭘로 HC 또는 람다분의 HC로 방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리디베리식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까지 뭐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알아주시면 됐죠? 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지우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수소원자 모형.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수소원자 모형의 핵심은 이거예요.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죠. 전자는 꼴랑 1개야. 하지만 1개밖에 없는 전자가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궤도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에너지 준위는 몇 개다? 무한대다. 대신에 얘가 어떻게 존재한다? 1, 2, 3, 4 정수배로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오케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 스펙트럼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이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온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선으로 나온다는 게 뭐야?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존재하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자, 그럼 저걸 지우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에서 이제 그 각각의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 전자기파의 종류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가 이제 원래 궤도는 원형으로 표현하지만 워낙 크게 확대하면 지구가 우리가 평평하게 지구는 구형이잖아. 지구는 타원에 가까운 구조인데 우리는 평평하고 느끼지. 왜? 워낙 크니까. 그런 것처럼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평평하다고 가정하고 양성자가 있고 여기를 첫 번째 N1 첫 번째 궤도라고 하죠. 첫 번째 에너지 준위 양자수 N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N3 그 다음에 N4 그 다음에 N5 그 다음에 N 무한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첫 번째 N1로 전자가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나 또는 전자가 N5에서 그러니까 N5에서 N1로 떨어지는 경우나 N4에서 N1로, N3에서 N1로, N2에서 N1로 떨어질 때 N1로 떨어지는 모든 전자는 빛을 방출하는데 뭘 방출하죠?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이걸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먼. 자, 그 다음에 다시 질문. 전자가 아래 궤도에서 위로 올라갈 때 빛을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전자가 궤도로 옮겨 다니는 걸 전이라고 해서 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 위로 올라갈 때 빛을 흡수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다시 빛을 방출한다고요. 자, 질문.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원자 핵으로부터 멀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크겠죠. MGH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맞아? 맞죠? 거리가 멀수록 높을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잖아. 자, 그러면 올라갈 때 흡수하고 내려올 때는 방출할 때 N1로 내려오는 모든 빛은 자외선을 방출한다고. 자, 그러면 N2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모든 빛은 뭐죠?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우리 눈으로 확 볼 수 있는 이거를 발머라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발머 계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N3에서 떨어지는 N3으로 떨어지는 모든 빛은 뭐? 우리가 사실 N6부터 이제 N6, 7부터는 약간 바뀌는데 이건 물리학 원에서 다룰 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N3으로 떨어지는 모든 빛을 뭘 방출하죠? 적외선을 방출. 그뭐 흠트 브레이크 계열 막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것도 안 나와. 거의 얘만 나와. 파신 계열. 파신 계열. 옛날에는 자라, 가발, 적파 이렇게 하면 됐어요. 자라, 가발, 적파. 근데 요즘은 거의 얘만 나와요. 참고 이 셋 중에 가장 누가 먼저 발견됐을까요? 당연히 가장 얘가 먼저죠. 이유는 보이잖아. 가시광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수소원자에서 발머 계열의 빛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 아까 방출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참고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이거는 이걸 활용한 거야.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에너지 있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고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죠. 그리고 참고로 이쪽으로 보라색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에너지는 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두 개, 여기.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수소원자 모형의 스펙트럼이야. 잘 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설명대로 정신 차리고. 자, 얘는요 어디서 떨어진 거냐? N3에서 N2로 떨어진 빛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돼. 그럼 얘는 뭘까요? 그 다음이니까 N4에서 N2로 떨어지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얘는 N 얼마? 5에서 N2로 떨어지는 거. 그럼 얘는 N6에서 N2로 떨어지는 거. 그럼 N7부터는 다시 자유선으로 갈게요. 근데 이건 몰라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알겠니? 아시겠나요? 보통 이제 N2를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밑바닥이죠.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보통 이 바닥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N2 이상부터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다 화학에서 나와. 거의 물리원에서 요즘 잘 안 나와. 첫 번째 들뜬 상태, 두 번째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번째 들뜬 상태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전자가 전이했다. 그러면 N3에서 N2로 떨어졌구나. 그럼 이게 얘구나. 여기까지 다 원래 알아야 돼. 되시나요? 자, 그럼 이건 이제 물리학 공통, 이거 물리학 1에서 보통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그냥 눈 보고 말면 돼. 물리학 1에서. 자, 물리학 1에서만 나오는 이제 예제인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딱 양자수가 4인 가상의 원자가 있다고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딱 양자수가 4개밖에 없는 가상의 원자가 있대. 그럼 얘가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 개수, 스펙트럼 종류, 스펙트럼 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그럼 어떻게? 4개 그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이게 뭐죠? N 1, 2, 3. 자, 라이먼 계열 몇 개죠? N1로 떨어지네. 하나, 둘, 세 개. 발머 계열 몇 개죠? N2로 떨어지는 거 하나, 두 개. 파시엔 계열 N3으로 떨어지는 거 몇 개죠? 한 개. 그럼 총 몇 개? 몇 종류? 6개의 스펙트럼 종류를 갖고 있죠.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자수가 딱 4인 가상의 원자가 있다고 하면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이렇게 총 6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N5는 어떻게 돼요? 하나 더 그리고 다 해서 세면 돼. 되시나요? 물론 이제 규칙성이 있겠지만 우리 거기까지 하지 맙시다. 이러고 이제 나오자 뻔할 뻔이기 때문에. 됐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 뭐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원자 번호 1번.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죠. 전자가 한 개밖에 없지만 이 한 개밖에 없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양자수가 불연속적으로 정수에 비례하는 무한대의 개수가 있다. 그래서 전자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이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진 궤도에서는 빛이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출발이에요. 출발. 시작은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고 출발은 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과 이제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부분은 어딜까요? 일단은 요거 책에 있나요? 봅시다. 돈을 버리고 그래. 그 정도는 그냥 버릴 수 있다. 못했는데. 자, 책에 웬만하면 다 설명이 돼 있죠. 광자 에너지도 설명이 돼 있고, 그치? 33페이지. 그 다음에 라이만 계열, 발머 계열 다 설명이 돼 있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필기하셔야 될 부분은요. 요 얘 있죠. 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일로 떨어질 때 이걸 방출한다. 자, 이거 필기하시고요. 이거 필기. 그 다음에 이거 필기. 그 다음에 요거 필기. 요거 필기. 요 세 개를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 준위 반도체 쭉 갑시다.